반도체 매출액 14조 원.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19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빛나는 그 이름 SK. SK 예비 인재가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잘생긴 잡정보센터가 알려드리는 SK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이윤정 아나운서 먹는 거 참 좋아하지만 네. 하루에 물을 얼마큼 먹습니까? 물이요. 저는 하루에 1리터 정도는 마시자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않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물 예찬론자인데에 비해서 잘 안 먹게 안 돼요. 드세요? 네, 목마르면 물을 먹기 그쵸. 때문에 참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물을 마시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은 습관인 거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마시게 되는데요. 요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커피를 달고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밤새 가면서 자소서 써야 되니까 좀 커피로 물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그래요. 마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피곤할수록 커피보다는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자소서 쓰느라고 커피 많이 마셔갖고 체내 수분이 좀 부족하실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몸이 붓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물을 자주 챙겨주셔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텀블러에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넣어두면서 마시면서 목 건강 그리고 두뇌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업 준비생들의 인생의 진짜 봄날을 위해서 저희가 2주 넘게 준비해오는 시간이죠. 봄날은 온다 특집. 오늘은 SK그룹의 합격 전략을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요거 소개해 주세요. 여기 예. 수식을 네,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 자소석의 셰익스피어, 또 자소석의 조앤 롤링. 야 정말 네, 롤링 킹. 베스트셀러 저자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앤 롤링을 잘 몰라요 학생들이. 왜 모를까요? 조앤 룰링이나 말하 지금 염색했네요? 염색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머리가 아주 노란빛이 그저께 염색을 해서. 예. 젊어지셨습니다. 네, 그 나이가 좀 너무 또 어려 보이면 네. 또 학생들이 기어 올라요. 그래서 염색을 아주 옆쪽까지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염색을 또 치고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그 셰익스피어 네. 조앤 롤링 킹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죠. 근데 지난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 사실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하고 예. 사실 삼성이 어제 마감을 맞아요. 했었어야 했는데 이 시스템이 또 부하가 걸린 거라. 아, 오늘 하루 연장을 해갖고 오늘 연장했구나. 5시에 네.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못 제가 쓴 아마 5시? 못 쓴 친구들은 오후 정말 5시. 네. 천금 같겠네요. 그거 뭐 하루 연장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네, 그래서 네. 전부 다 존경하는 사람 교수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봤어요? 네, 작성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교수님 말라고 하신 했는데. 거예요? 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안 보는 분이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민혁 쌤님, 뭐요? 접니다. 저희 좀 제가 조민혁이고요. 네, 기대해 오랜만에 보고요. 긴장이 됐어. 예. 네, 취준생들의 힐링 요정이죠. 구문학 네.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문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죠? 네, 기대해 주셔도 기대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SK그룹 그 자소서 합격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삼성그룹은 작년 공채와 변함이 없었고 그렇다면 SK그룹은 어떨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번 주에 짚어봤을 때 네. 어떤 뭐라고 했죠? 그 좀 약간 좀 굉장히 남성적인 그룹이다라는 걸 저희가 그 특징을 알 수 또 있었는데 바이킹 뭐 그러니까요. 이런 키워드도 예, 있었고요. SK그룹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했습니까? SK가 이번에 그러니까 어. SK 그럼 이제 보통 이공계 분들이 많이 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SK 하이닉스. 그 문과분들은 이제 전총적인 강호 이제 SK텔레콤. 그렇죠. 사실 두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뭐 네트워크스도에 껴주세요. 네트워크스가 이번에 안 뽑습니다. 안 뽑습니까? 네. 아하. SK 루브리컨츠라 그래서 또 에너지 회사가 있긴 한데 네. 사실상 하이닉스하고 이제 텔레콤인데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번 SK 자소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작정을 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력서상에 입력하는 란이 거의 없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뭐 활동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있고요. 이력서상에 심지어 어학 점수 입력하는 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깐깐하게 그야말로 구직자들을 아주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정도인데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작성 시 아예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이 4가지 항목인데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보시면은 최근 3년 내 경험만 쓸 것. 일단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됩니다. 일단 네. 최근 3년이면은 지금 4학년생이면 뭐 대학교 최소한 2학년 이후니까 2014년 이후 경험만 쓸 것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두 번째는 팀으로 수행한 것을 쓸 것. 개인적으로 혼자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건 절대 작성하지 말고 팀으로 소속된 경험을 우린 선호한다라고 밝혀놓고 있고 이 마지막이 이제 압권인데요. 군대, 신체 경험, 괄호 열고 운동, 그리고 개인 취미는 가급적 작성을 자제할 이렇게 것. 명시를 해도 이렇게 아예 바쁘네요. 명시를 해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좀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네. 뭘 써야 될지 몰랐던 친구들은 네. 그래도 뭔가 좀 그 요약이 된 거니까. 근데 다행일 이게 수도 사실 있는데 항목단 그게 천자기 아닌가요?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건이 이제 시작이야. 네.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어요. 야, 두 번째, 항목별로 경험을 일단 2가지를 선택을 해요. 네. 모든 항목이.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한 4, 50자 정도로 약수를 해야 돼요. 뭐 1번 나 어디서 어떤 경험 있음. 2번 어디서 어떤 경험 있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개를 택해서 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험을 한 6개에서 7개를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직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3번째 계속됩니다. 그게 다 달라야 되는 거죠? 다 더 있어 지금. 기다려봐. 작정했어 이 사람. 총 8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총 8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3번째, 직무보다는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야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외예요. 지금 그러게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직무 채용을 하고 있는데 SK만큼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되게 이상한데요. 인재상에 좀? 예. 맞춰서 그렇죠. 아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4번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게 경험 외적인 부분들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간략하게 네.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경험만 쓰면 되니까 이게 좋을 수 있지만 예전에 그 7천 몇백 시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경험 많았으니까 좋을 수 이런 상태가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경험이 없는 네.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격증 뭐 이런 점수만 땄던 친구들은 얼마나 그렇죠. 어렵죠. 암담하겠네요. 아 그 7천 몇 그 친구 생각하니까 잠깐 제가 3번 우동 예, 그 3번 친구 말고 그 왜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친구 박지명 학생. 아, 박지명 네, 학생. 기억납니다. 지금 농협 최종까지. 그래요? 오. 농협 최종까지 이야. 갔습니다. 네. 또 저희 박지명인가요? 그때 네. 그 나왔던 분들이 지금 아주 또 선전하고 그렇게 기대를 안 있는 또 했었는데 깨알 박지명 소식을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 SK는 총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총평을 하자면 확실히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을 없앤 간소화한 대신에 자소서 작성해서 아주 깐깐하게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소서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확실히 예.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취미와 특기를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힘들겠다. 직무와 관련되지 아, 정말. 않는 거여도 취미나 아니면 특기를 통해서도 어떤 뭐 교훈이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네. 자소서에 녹여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뭘 얻을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이렇게. 제가 도대체 동생이 썼나요? 아, 되게 약간 흥분했네. 어때? 아까의 그런 예.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건가요? 네네네. 네, 본인이 어떤 부분이죠? 그 아까 전에 네. 네. 그래서 그 취미 특기는 궁금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네. 취미 지금 특기는 여러분들 격앙됐어요 우리 윤종 아나운서. 예. 아주 SK형 인재다. 그래서 그래서 예. 취미 특기 부분 별로 네. 궁금한 왜냐하면 이걸 진행을 해 보니까 SK 그 평가하시는 분들도 느꼈겠죠.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요. 삼성 분들 취미 특기 이제 그만 물어보라고. 음. 어떻게 보면 자소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혁신하는 그룹이 아닌가 SK가 지원자들을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괴롭히는 자소서의 형태는 조민혁 쌤이 지향하는 바와 좀 일맥상통하는. 정확한 아. 진단이다. 그래요. 예. 감사. 속이 시원하네. 그러니까 조민혁 네. 쌤의 학생들은 원하셨던. SK를 가야겠네. SK 그리고 SK 통과 잘 되고요. 그리고 네. SK가 그만큼 또 서류 통과 인원들을 많이 한 20배수에서 30배수를 뽑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도만 잘 파악해 주신다면은 긍정적인 결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 3년간으로 한정시킨 거 민혁 쌤 지난주에 뭐 어벤져스 특집에서 뭐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직무에 금 포커싱해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또
직무보다는 회사 인재성 맞춰야 되고 또 네. 경험은 또 써야 되고 이게 그렇죠. 뭐 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직무랑 관련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B2C 마케팅, 뭐 SK텔레콤을 지원을 한다. 그럼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꼭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분화 캐스터가 이따 이제 읽어주시겠지만 1번 항목에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한 거를 굳이 내가 뭐 공모전 마케팅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해외 연수 떠난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SK만큼은. 직무랑 관련이 꼭 없어도 그렇죠. SK 하이닉스 내가 뭐 공정 기술 이런 쪽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꼭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함양에 있어서 꼭 직무와 관련된 걸 해서 그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경험이었어도 그럼요. 이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관계가 없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네. SK가 이제 전통적으로 HMAT만큼이나 인적성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름 지금은 뭐예요? 여기는요? 여기 SK CT라 그래서 CT. 네. 지금 그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적성 시험 쪽에 직무 관련된 것들을 아주 꼼꼼하고 어렵게 물어보고 있는 단계라 자기소개서에서 직무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치, 그럴 괴롭히게 필요가 점검을 없겠군요. 할 필요는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직무를 중요시하지 않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어차피 인적성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소서까지 네. 그런 거를 강요하지 않겠다. 이런 걸 정도로 풀이를 하면 그리고 될것 SK가 같습니다. 지금 마감이 48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내일 모레 지금 작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제가 저도 이제 현업에 있을 때 그랬고 마지막에 작성하시는 분들은 필터링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공개할게요. 그래요? 네. 또 오늘 포스코가 채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박해서 내는 1시간 또는 2시간 내에 내시는 분들은 필터링 대상. 네, 지금 또 긴장하고 있어요. 저번에 오늘 왜- 5시에 삼성 제출하려고 했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태성생 같은 경우는 큰 관계 없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내 건 간에 뒤에 내 건 간에 전혀 어떤 문제가 합격자의 통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많다 이런 건 별로 크게 뭐 CJ는 그럴 수밖에 통계된 게 없죠. 없다고 왜냐하면 했는데.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또 디스를 그렇게 하시죠. 얘기하면 하나라도 너무 아니, 팩트예요. 폄하를 아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폄하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아니 팩트예요. 이건 사실 남을 이렇게 그렇게 밟아 아니, 진문기해야 돼요? 태성 네. 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CJ라는 회사 그래요. 자체가 하나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서 그냥 영혼까지 페이스북에서 뭐 채용 설명회하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진검승부하시기 바랍니다, CJ. 그러면 네. 네, 다른 기업 같은 파리바게뜨입니다. 경우는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 좋아요. 아무리 아. 늦어도 이틀 전에는. 그러니까 네. SK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늘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주변의 에이스들 그 이미 다 친구들 중에 제출했죠. 다 제출했습니까? 이미 다 이미 다 제출하고 제출하고. 이미 그분들은 지금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또 궁금했었어요. 인적성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우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항목별로 경험을 2개를 선택해서 약수를 한 다음에 한 개를 구체화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머지 그럼 구체화시키지 않는 거를 또 면접에서 물어보려고 네.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질문이세요. 이것도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2개 중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남은 한 가지는 그럼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평가가 됩니다. 이 남은 한 가지도.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력서 단계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요소가 줄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가 100점 만점에 최소한 6, 70점의 가중치를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선택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어차피 하나만 써도 되니까 나머지 버려야 될 경험들은 그냥 좀 약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 공부한 거, 도전적으로 했다 이런 거 괜히 썼다가 마이너스 점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인재상에 맞춰서 해야 그 고득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펙스 네, 이게 스펙스라는 어떤 인상이 어떻게 있죠. 보면 약간 그 SK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펙스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다 중요해요. 뭐 챌린지도 있고 뭐 혁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재상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들이 없고 지금 나오고 있죠. 수펙스가 뭔지. 저런 인재상 자체를 지금 자기소개서에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5번 하나 더 있어요. 5개. 네.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이제 4개 항목으로 구성이 거기는 돼 경험이 있으니까. 10개네 항목은 그잖아요. 하나는 무지막지해요. SK텔레콤 사실. 항목이 5개. 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들어가는 경험들 꼼꼼하게 점검해 주세요. 네, 그래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SK그룹 자소서 달라진 점 염두하시면서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분화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SK그룹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온라인 지원 한번 살펴보면서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SK텔레콤 이외의 모든 계열사가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 항목 살펴보면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이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이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서 이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뽑아서 어떻게 구성해서 작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봄날은 온다 SK그룹 특집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번 항목 제가 집 살펴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쭉 짚어왔는데 자, 1번부터 좀 자세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을 하라. 그렇다면 저희가 그 궁금해할 부분은 뭐냐면 최고 수준, 이게 이제 어떤 내 입장에서 내 그렇죠. 기준인지 어떤 상대방의 객관적인 기준인지 이 네.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가 있고 저는 사실 네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굉장히 단어들이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자발적으로 했냐, 그리고 또 최고 수준의 목표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1번 항목은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시고요. 제가 조용히 얘기할 거니까 1번 항목은 를 중요시한다. 뭐라고요? 1번 항목은 목표. 목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목표 3개. 목표를 세 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잘 안 지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냐? 첫 번째는 네. 팀 목표를 써주세요, 일단. 다 같이 뭐라고? 팀 목표. 다 같이 팀 목표. 팀 목표. 여러분들 말고요. 아, 네. 지금 네, 저희 시청자 다 학생들 같이 하셨군요. 팀 목표를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목표가 나오기 전에 일단 아까 전에 가이드라인에 나왔었잖아요. 그 SK 그 자소서 작성 방법 중에 팀 활동을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목표를 언급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당시에 소속된 조직, 공동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먼저 언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 수준의 목표. 그렇죠?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목표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준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치 타겟을 잡으셨던 목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토익 점수를 갖다가 990점을 목표로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3개월 정도 기간을 준비를 한다. 근데 나는 한 달 정도 끝내기로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느낌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지금 토익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험인지 말씀드리면 또 똑같아질까 봐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목표보다 조금 더 짧게, 기간을 짧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도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항목에 보면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텐데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세부 항목에 있죠. 당신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쓰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높은 걸 해야죠. 당연히 낮은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요? 네, 달성 가능성이 낮을수록 더 애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탐 크루즈 나온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죠. 달성 가능성이 거의 낮았는데. 제로에 가깝지만 하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달성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 드리면 또 똑같은 이 어려운 걸 또 해낸다 뭐 그렇지. 이런 느낌. 그거지. 아 그러네. 태후 같은 거죠. 태후. 이 어려운 걸 또 해낸다.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달성 가능성을 아예 여러분들이 100점을 지표로 했을 때 몇 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또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똑같아질까 봐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그러면은 몰입감 이건 좀 개인 네, 그 이런 것도 주변에서 굉장히 좋을 하는 거예요. 얘기인데 네. 그 경험의 종류는 아무 상관없고
상관이 있었죠. 처음에 팀 목표라고. 활동이라면 그러니까 뭐 혼자서 했던 뭐 편입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편입 안 되지. 얘기하려고- 그건 안 되지. 돼요? 안 왜? 되죠. 편입을 혼자 하는 거니까. 어. 내 어떤 근데- 개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팀이라는 근데 여기 팀이라는 얘기가 3번에 있었어? 팀 4번에 있죠. 워크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좀- 의도가 달라요. 아, 4번에서 물어보는 거랑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4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또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 근데 일본에는 지금 팀이라는 얘기가 없는데도 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 팀 활동으로 한다는 거를 선호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혀놨어요. 예, 아, 헌재처럼 팀으로 헌재에서 밝히듯이 밝혀놨어요. 지금 밝혀놨기 팀으로 때문에 네. 이 바운더리 아까 세 가지 항목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는 여기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팀으로 수행이라는 유의사항이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팀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있어요. 개인 경험, 맞아요. 개인이 어떤 그런 뭐 아까 편입부터 시작해서 뭐 대장정도 그렇고 뭐 다른 얘기를 할 어려웠던 수가 거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자소서가 그 재료공학과 이공계 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 어학당에서 만난 분이 중국 분이에요. 꼭 니넨 이상해요. 꼭 그 중국 분들은 나쁜 사람 만들어. 중국 분하고 뭐 어학당에서 이렇게 같이 과제를 하다가 그분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한 게 한식을 일주일에 몇 회 먹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밥 먹는 거는 그러니까 밥 먹는 거야. 뭔가 다양한 문화에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응하기 위한 그분이 한식의 뭐 소개.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 뭐 한국어를 임파서블한 건 아니네요. 가르쳤다든가 뭐 아니 중국인 분들하고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팀 목표도 아니고 그쵸. 너무 개인적인 에피소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 진입만 잘하면 근데 빨리 가듯이. 일본에서 지금 네. 그 민혁 쌤 얘기한 대로 아까 팀으로 수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해서 일본에서 팀이란 말이 없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거 아니고 팀으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 대부분의 굉장한 분들이 팀이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진짜 썼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 일단 없는 거죠. 팀 목표를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네.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자발적인 목표를 수립한다는 게 이제 수펙스에서 기대하는 그래요. 것들이기 때문에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우리 드립니다. GPD가 뭐 시간 없다고 지금 2번 빨리 넘어가라 그러는데 네. 지금 이번 중요한 게 한번 이거예요. 예. 가장 그게 중요한 게 게 아닙니다. 일본이에요. 시간이 부족하긴 해요. 사실 시간이 뒤에도 그래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더 2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또 2번으로 항목이 한번 있으니까. 넘어가 보죠. 그래요. 2번 넘어갑시다. 2번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쉽겠네요. 2번은 저희가 방송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창의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 를 비교해라. 를 비교해라. 전과 후. 아. 비포 앤 애프터. 전과 전문가가 후. 다 네, 됐어요. 비포 앤 애프터. 그렇죠. 내가 개선하기 전의 상황과 개선한 이후의 상황이 얼만큼의 변화의 폭이 변화가 컸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네. 비포 앤 애프터가 없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참 그런 친구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접목했던 경험을 최소한 지금 2개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 2개 중에서도 개선하시기 전의 상황과 모습과. 개선한 이후의 어떤 결과가 조금 더 명확하고 큰 폭으로 변화가 됐다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될 우리가 겁니다. 되게 열심히 해서 정말 온 힘을 역량을 다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런 경우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AS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고 어. 근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개선하기 전에 뭔가 실패를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성공했다는 이 경험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그런 때문에 경우는 이제 MSC를 쳐야 돼요. 만약에 없어. 그 뒤에 저는 애프터의 경험은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공채 기간이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MSG 약간의 좀 포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그래요. 어느 이해는 정도일지까지는 제가 이거를 뭐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시원하게 많이 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간 철학. 적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 디펜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 수준이라면 꼬리를 안 여러분들이- 잡힐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좀 MSG.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조민혁 선생님의 번호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야, 잠깐만 무슨 말씀이세요? 010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1번 항목에서는 이렇게 목표 3가지를 제시하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글을 구성하면 좋을지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구성을 총 한 3가지 정도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개선 전에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 250자 정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하기 전에 그 개선해야 될 문제 상황의 어떤 원인 파악, 도대체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을까를 파악하는 과정을 한 300자.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개선 노력이 한 200자, 그다음 결과 150자. 뭐 이 정도의 구성. 그러니까 1000자기 때문에 총 단락이 전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단락의 어떤 문단 수가 1000자기 때문에 최소한 한 4단락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250자. 기승전결이 있어야 기승전결이 되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글로 여러분들이 또 줄글로 그냥 쭉 쓰시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개선전의 과정을 또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가 길어지면 일단 지쳐요. 그래서 그렇죠. 250자, 300자, 200자, 150자 정도의 어떤 그 비율로 기승전결의 비율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이에요. 2번이. 이게 사실 그러게요. BGF 리테일에서 물어봤던 항목인데 예, 똑같은 질문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를 근데 개선했냐, 뭐를 그리고 바꿨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걸 베낀다고 이제 그렇죠. 슈팅을 하거나 다른 데서 뭐 찾아 녹색창에 이걸 딱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없어도 그래도 뭐 좀 그 미약 하나마 네. 본인의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하고 지금 사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틀 남았습니다. 4개, 5개 항목을 끝났어야 다 돼요. 완벽하게 다 작성하시긴 지금 불가능한 그래요. 상황이라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1번이 더 중요해요. 2번보단 사실. 음. 1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3번 문항으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3번 문항이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원 이 분야군요. 부분은 예. 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3번 항목은 땡땡을 2개 기술하셔야 됩니다. 땡땡. 3번은 2개. 네, 2개를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목표? 경험. 경험. 경험을 2개 기술하셔야 돼요. 경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험이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경험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되면 될수록 좋지만 인재상 쪽에 좀 초점을 두신 서로 다른 경험. 자,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 경험 하나면 돼요. 다시 1번하고 2번은 경험 하나만 쓰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렵게 2개 가져가지 마시고요. 1번하고 2번은 한 가지 경험을 쓰면 되지만 3번만큼 경험을 2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기술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보여주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원자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분야를 먼저 쓰라고. 뭐 통계면 통계 분야, 또는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 분야, 또는 내가 반도체면 반도체 분야. 이렇게 분야를 명확하게 일단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3학년, 4학년 때 이러이러한 전공 과목을 들어서 뭐 B 플러스를 맞았다라든지, 또는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인턴도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절반이 나와주셔야 되고요. 이게 3번이 어려운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못됐더라고. 이 전문성을 갖게 된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해서 실적을 냈던 사례까지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없을 공부해서 텐데 끝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걸 그래도 실제 하는 사람이 적용해. 이걸 하는 근데 사람이 이게 있을 거 없는 아니에요. 있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이제 SK 측에서는 이 질문으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자소서를 지금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까지는 가세요. 노력까지 예를 거기는 들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수업도 듣고 무슨 어디서 외부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서 저는 반도체 관련된 능력은 우수합니다. 근데 글자 수가 600자밖에 안 나오는 거라 이거를 갖다 또 쥐어짜서 늘리지. 또 이런저런 막 수식어와 뭐 온갖 그렇죠. 뭐 온갖 거 붙이는데 그래봤자 여러분들 점수는 절반밖에 획득을 못 하시니까 작은 경험이라도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발휘했던 실제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가주셔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죠.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을 내가 짧게나마 뭐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적용했다라든지 고객을 만났을 때 영업하는데 뭐 활용을 했다라든지. 이래서 네. 중소기업을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거기서 네. 디딤돌이 되라고 그런 일을 했었지만 네. 계속 대기업 가겠다고 아무 경험을 안 해놓으면은 이 자체가 쓸게 없어. 경험이 될 게 맞아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디라도 조그만 미약 하나마 일을 한 것이 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거. 제가 조심스레 예측을 하자면 4가지 네. 항목 중에 결국 여러분들의 합격을 그 판가름하는 항목이 3번이 될 것 같아요. 3번? 네. 오. 왜냐하면 이력서상 경력을 나열하는 란이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직 이런 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밝힐 수 있는 항목이 사실상 3번이에요. 굳이 아까 직무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3번은 쓸 수밖에 없지. 직무 전문성을 쓸 네, 수밖에, 쓸 수밖에 없겠네요. 없는 항목이고 지금 나머지 그리고 1번 네. 회사 입장에서도 3번의 디테일인 그렇지. 친구한테 이 친구 네. 괜찮겠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엔 또 예전에는 원래 신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럼요.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러면 경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험 그래도 있는 사람, 바로 시킬 수 경력-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것들. 사람들 뽑는 굉장히 건가 선호하죠. 봐요. 조심스럽죠. 이건 사실 이런 얘기를 뭐 채용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하면 또 그런 자괴감에 말도 빠지니까 구직자는. 근데 뭐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그거는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직장 동종업계면 더 좋고 직장 경력이 길면 길수록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네, 3번에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4번 뭐 그럼 드러나 안 합니까? 3번에서 승부가 납니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드러나 마나일 수도 있어요. 사실 4번도 정해졌어요. 어느 정도. 네. 뭐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팀워크인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거의 혼자서 하기에는. 아, 자, 1번하고는 다르죠. 네. 1번은 목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내가 일부러 도전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거였고 반면에 4번은 혼자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예능 중에 그 무한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무한도전이 이게 무모한도전 시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과제를 시키냐. 바가지로 저기 탕에 물 퍼내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결국 하잖아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금요일 날 방송하는 그 어벤져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없지만 그래요. 다 같은 전문가가 다 같이 만났을 때 해결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목표를 주어지듯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달성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서로 간의 어떤 강점을 발휘하고 중간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 이거는 이제 지원자의 리더십을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걸로 요약하면 되고요.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는 저는 그러면 사실상 미지수. 어려운 게 지금 아까 무모한도전 얘기도 했지만 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그 팀워크로 해서 해낸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죠. 저는 실제로. 네. 예전에 그 백화점 알바였는데 대학교 때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하루 밤새서 한 층 거를 한 층 위로 올리는 거였어요. 한 4명이서 네. 그 많은 짐을. 네. 근데 그거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파스값은 다 나가긴 했는데 좋은 경험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나쁘진 것도 않은 저는 거죠. 충분히 어. 굳이 뭐 그 지원한 직무라든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더라도 김성주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요. 이런 질문의 의도에 맞는 그러니까 경험을 이런 얘기를 보유하고 왜 계신다면 했냐면 됩니다. 이런 자체를 되게 본인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의 그냥 본인을 좀 더 과대 포장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왜 예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할 때도 저희 작가님이 그때 뭐라 그랬었죠? 특정한 그 명절 기간에 그래, 뭐 그래. 하는 그런 그래, 것들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극한의 어떤 상황 그런 경험을 저는 써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까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리더, 조력자라든가. 옆에서 조력자, 숨은 네.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것도 뭐, 그건 별로죠. 그거 아니에요? 네, 4번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는 네, 별로래요. 별로니까요. 아니, 저희 시간이 조력자분들-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별로라고 조력자는 분들 하지 말래요. 네, 조력자는 괜히 또 별로고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어, 팀의 어떤 동기부여도 리더가 해주고 돼서. 리더의 아, 리더십의 그런 것만. 역할을 하셨던 걸 쓰셔야 돼요. 영어로 하면 어시스턴트 이런 건데 안 돼요. 네, 있어 그건 안 보이지만 된다. 안 그건 안 된다는 됩니다. 거. 네, 그건 안 됩니다. 가져가기- 대졸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건 그래. 아닙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안 되는 건 안 안 된다고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자,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리가 될지 공채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1번, 3번 신경 써서 작성하십시오. 1번, 3번. 네, 저는 2번하고 4번은 좋아.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어제도 SK 자소서 학생들 많이 봤는데 별반 다를 거 없어요. 2번, 3번은, 4번은. 네, 그러니까 자. 1번, 3번 그 중에서도 저는 1번 쪽의 주력. 1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지금 1번.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수 있다. 있다. 할 수 박상영 그 펜싱 하셨던 말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외치시고 아까 1번 그 친구 쪽에 누구였죠? 우리 했던 박지명. 박지명. 지명, 네, 아, 박지명 지명 학생. 학생 의외로 기대 안 했었는데 대단한 좋은 농협 결과가 있었으면 최종까지 좋겠습니다. 갔다고 하니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장구 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후보나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봐도 막 내려놔.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첫 코너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부터 가볼 텐데요.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진영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담당 업무로는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이며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우수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이 없는 신입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위치한 세무법인 한맘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담당 업무는 전표 입력,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문서 작성, 회계 프로그램, 고전 스마트 A 사용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경기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3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층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참여 기업은 고암 에이스입니다.
근무지는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 내 핸즈6 생산 라인이며 채용 분야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생산직 8명과 생산 라인 전기 설비 유지 보수를 할 전기 공무원 2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생산직은 경력 무한이고 전기 공무직은 경력 1년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야 2교대로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4,200만 원이며 수습 3개월 동안은 월 26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복리후생은 4대 보험,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지참하여 오시기 바라고요. 채용 시 마감 예정되므로 당일 지원을 못하신 분들은 워크넷 구인 내용 확인하신 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내일 열리는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은 행복한 대화 이끌기, 3월 28일 화요일은 면접 기술 습득하기 등을 주제로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에서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으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이 두 가지 다른 주제로 각각 운영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봐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강민지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조민혁 선생이 저기 그 염색해서 굉장히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했는데 이뻤는데 강민지 캐스터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봄이 오는 만큼 앞머리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예, 염색도 하시죠? 네, 요즘 염색 시즌인가 봐요. 저도 염색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요즘 굉장히 바빴던 것 같은데 근황이 어땠습니까? 네, 뭐 현대인답게 네, 노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즐기셨나 봅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강민지 캐스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네, 요즘 한창 대기업 공채 시즌이잖아요. 네. 하지만 대기업들이 채용 규모도 줄이고 또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중견,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3,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4%가 중소기업에 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취업 준비생들이 그 대기업 선호도가 아주 저희가 높은 줄만 알았는데 아까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그 발판이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 결과를 봤더니만 의외로 중소기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은 좀 기피할 거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했는데요. 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에 입사를 원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일이 맞으면 규모는 관계없다가 41.3%였고요. 야, 그렇구나. 또 괜찮은 알짜 기업이 많다가 40.6%. 이건 이제 히든 챔피언의 이유고요. 네,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다가 36.2%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점점 우리 취준생들의 인식도 변화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뭐 중견, 중소기업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누가 받아준대? 뭐 이 능력이 돼야 오지 이런 느낌일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막상 찾는다고 해도 이게 중소나 중견기업의 그 취업이 쉬운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쉽진 않고요. 그래서 좀 대기업과는 좀 다른 중견, 중소기업의 취업 성공 팁 4가지를 아하. 따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팁을 또 네. 준비해봤고 역시 뭐 좀 놀다 오니까 아주 좋은 정보를 열심히 많이 일해야죠. 가져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팁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4가지나 어떤 팁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두 분 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트는 뭐 태성 쌤이 태성 쌤 워낙 자주 저기 말씀해 주셔서 워낙 얘기했어서 예. 네. 전자공 시스템.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전자
계좌 공시 시스템을 다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다트는 회사 재무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경영 환경이 또 어떤지, 또 회계법인이 분석한 회사 전망은 어떤지를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기업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진단서와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 원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네, 고생하시고 낚이지 마시고 네, 이상한 기업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는데 구직을 하는데 전화했는데 그 회사가 어떤지 회사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자꾸 돌려서 하는데 이러면 뭔가 사기 기업일 안 수 돼요. 있다는 거 좀 기억을 아까 하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강민지 캐스터가 낚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요. 진짜 낚일 수도 아니 있습니다. 그 답답한 취업 준비생들의 심정을 분명히 역이용하는 악이용하는 그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요즘에 또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원할 기업에 기업이 또 혹시 유령 회사가 아닌지 참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텐데요. 예. 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한번 다트에 들어가셔서 네. 이 회사의 자본금이나 아니면 직원 또 연봉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고 경영자분들은 인터뷰를 좀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색만 해도 기사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은 기업일수록 면접 과정에서 창업자나 최고 경영자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내린 결정이 입사에 좌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면접에서 최고 경영자의 동향을 알고 답하는 것과 모르고 답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그러게요. 있을 거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적확한 그 네. 경험이 많은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금융 이제 그 제2금융권이었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그 회장이 독일에서 학교를 나왔고 이 벤츠를 좋아하고 그 비사 이 독일 쪽에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마니아라는 걸 알고 그런 정보를 최종 면접에서 얘기했더니만 그렇게 좋아해서 같이 들어온 친구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붙이고 이 친구한테 말하면서 결국 이 친구가 최종 합격을 했는데 지금 강민지 캐스터가 말한 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이 소규모 그 그룹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직접 대면할 일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어떤 정보, 인터뷰들은 좀 알짜배기로 저희가 좀 취합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세 번째 팁 들어볼까요? 예. 네, 일부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다양한 경력을 적극 알려라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데요. 예. 그래서 각종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두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사회 경험을 강점으로 해서 금방 또 실무에 투입되고 배울 수도 있다는 건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또 그래요.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다 둘 다 윈윈일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아까도 이제 듭니다. 뭐 SK 같은 경우도 경험만 쓰라고 했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바라든지 아까 그때 그 7,500시간의 기적 그 그쵸. 친구 삼보노동 그 친구와처럼 삼보노동 굉장히 많은 알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력직은 또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또 맞아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마지막 팁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마지막 팁으로는 회계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의 사무직도 대기업 못지않게 바늘구멍인데요. 채용 인원이 한두 명이라도 지원자가 500명을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학점, 또 비슷한 토익 점수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경쟁력은 회계 자격증이나 회계 관련 근무 경력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중생이라면 꼭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 네 가지 팁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네, 첫 번째가 다트 뭐였죠? 다트. 예. 전자 공시 시스템 그래요. 다트로 기업 정보를 그래요. 점검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은 기업일수록 면접 과정에서 창업자나 CEO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고 그들이 내는 결정에 입사가 좌우된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만나게 된다면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잘 습득해라였고요. 네, 세 그리고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다양한 경력을 적극적으로 알려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나 또 인턴 경험이 있으면 또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회계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네. 이 부분까지 네 가지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민석 자, 캐스터. 예. 다음 뉴스가 또 있다면서요? 네, 두 분은 대학생 때 장학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학금이요? 저는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4등 장학금. 이게 틀도 아니었고 괜찮네요. 굉장히 아쉬웠던.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네. 나름 칭찬받았던.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언제적이었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알 도리가 네. 없으니까요. 아무튼 받은 적이 한 번 있네요. 기분 참 좋았어요. 예. 네, 두 번째 뉴스는 장학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대학생들이나 신입생들에게 맞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장학재단은 크게는 장학사업, 학자금 대출, 인재 육성 지원의 하나인 멘토링 제도 운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직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때는 참 이런 제도가 왜 없었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네. 배불렀나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저희 네.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장학제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장학금 제도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줄까요? 네. 네,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에 연계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월소득 인정액인데요. 네. 월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학비가 비싸서 이걸 또 어떻게 좀 메꿔야 하나 그러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원할 때 좀 기준이 그래요. 있을 것 아무나 같아요.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죠. 네, 201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최저 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정했는데요. 바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에서 446만 7,380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해서 좀 어렵네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하셨던 소득 구간,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소득 구간 조회를 통해서 장학금 내역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요, 그 부지런한 학생이 또 맞아요. 잘 찾아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 잘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부지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 국가 장학금 말고는 또 다른 장학금이 있나요? 네. 네, 또 다른 걸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취중생들이 취업은 힘든데 또 아이러니하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이런 인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된 장학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요. 희망 사다리 장학금 굉장히 어감이 좋은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장학금인 것 같은데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학생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솔깃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중소기업에 취직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뭐 다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네, 혜택도 많고요. 우선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연매출 2천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반 대학교는 3학년부터 가능하고요. 전문대는 2학년부터 지원 가능한데요. 혜택도 좋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에 학기당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도 200만 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이 또 아니라서 대학 학사 규정상 최소 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니 학생들의 부담 또한 적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준비해서 대기업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잊게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또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혜택에 등록금 전액 지원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나는 꼭 대기업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희망 사다리 장학금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장학금일 정도로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 또 있긴 하지만요.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강민 캐스터 이런 장학금 혜택 좀 알아보고 챙기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중소기업을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있어도 정보를 모르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좀 챙겨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장학 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스마트 맞춤 설계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지원 가능한 외부 장학기금 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장학금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외부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장학금을 알아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지 캐스터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네, 아직 한국장학재단의 2학기 장학금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부지런히 찾으셔서 대략 대충 5월, 언제쯤이에요? 예. 5월과 6월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음.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또 준비 안 됐다가 또 못하고 징징 우시면 안 됩니다. 준비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고요. 2학기 장학금 일정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알아봐서 국가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홍채 특집 봄날은 온다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계절을 견디며 짙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벚꽃은 봄눈되어 하얗게 건네는 봄의 인사, 겨울의 우물 틔우듯 돋아나는 합격 본능. 취업계 스타 강사들과 함께 현대차, 삼성, CJ그룹까지 당신의 잃어버린 봄날을 찾는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상반기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